네, 10문제가 나오는데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쉬울 거예요. 예, 주식을 해봤던 분들은 쉬우고 또 하나 이제 생명보험에 계신 분 중에 변액보험 하셨던 분들은 쉬워. 근데 이제 손해보험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옛날에 간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쉬워. 예, 나머지 좀 어려워. 선생님, 네. 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40페이지가. 페이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관심,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이제 주식이라는 거 관심이 많았다는 사람은 1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 다 맞아? 네. 준철하니까요. 그렇지 않고 변액보험 자격증을 갖고 계셨다? 1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 그거 비슷해요. 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이상 안 나오고 개념 정도도 물어보려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시장과 코스닥 시장 있죠? 자, 여러분들 교재 46페이지 보겠습니다. 46페이지. 자, 46페이지 보면 발행 방법과 형태 이렇게 있을 거예요. 46페이지. 46페이지. 예. 발행 방법과 형태. 찾으셨죠? 네. 거기 보시면 1번에서 보면 모집과 매출의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모집과 매출이 뭐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자, 모집.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공개로 모집하는 게 모집이에요. 키워드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어떤 상품 그 주식을 사실 뭐 새롭게 오픈했다. 그러면 일반 대중들한테 이렇게 받죠. 그걸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거. 그걸 보고 모집이다.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집이 뭐냐?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주식을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모집이에요. 키워드 불특정 다수. 그다음 그 밑에 불특정 50인 이상으로 되는 증권을 공개적으로 모집 매출하고 그 다음에 금융의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밑에 전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그 밑에도 나오는데 사모. 사모는 49인 이하가 사모죠. 그러면 공모는 50명 이상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카운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외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 밑에 1번에 3번이에요. 외워주셔야 돼요. 전문가. 전문가라는 것은 끝자에다 사자 같은 수준. 그 다음에 연고자. 연고자의 가장 대표적인 배우자겠죠. 연고자.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열거된 자. 이 사람들은 50명에서 제외시켜요. 그래서 그걸 외우셔야 돼요. 자, 50명 이상이면 공모, 50명 미만 49인이면 사모인데 이 50명 카운팅할 때 제외되는 자 전문가하고 연구자. 그 정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 그 밑에 사모. 사모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줄 지시하죠. 특정인한테 하는 거. 사모는 쉽게 말해서 계모임 생각하면 돼요. 계모. 아는 사람들끼리 펀드 쿠션에서 하는 거 그 사모.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직접 발행, 간접 발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발행 주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발행하는 거. 누가? 내가 발행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걸 직접 발행을 하고요. 간접 발행은 발행 주체가 발행 기관을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걸 간접 발행.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접 발행하는 내가 주식을 발행하고 내가 공모하고 다 하는 거. 그 직접이고, 간접은 어떤 기관을 의뢰해서 하는 게 간접이다.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 이렇게 박스가 나옵니다. 박스에 보면 모집 주선이 있고 잔액 인수가 있고 총액 인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개. 모집이 뭐고, 그 다음에 잔액이 뭐고, 총액이 뭐냐. 그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 박스에 위험 부담이 있으시죠? 그걸로 볼게요. 자, 모집 주선 읽어드릴게요. 모집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 위험, 발행 주체가 부담하고 있다. 누가 책임을 지냐면 발행 주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걸 뭐라고 한다? 모집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잔액이라는 것은 모집 후 잔량이 나오면 그 잔량은 인수기간 인수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잔액 인수. 그 다음 총액은 첫 번째 인수단위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총액이에요. 개념만 기억하십시오. 요건 개념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맨 밑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대부분이 뭐로 한다? 총액 위주대로 한다. 그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집이 뭔지, 사모가 뭔지, 그리고 모집과 사모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에서 제외되는 사람, 전문가하고 연구자, 그 다음에 직접 발행, 간접 발행 개념, 그 다음 그 밑에 모집, 그 다음에 잔액, 총액 개념 방법. 그 다음 47페이지. 주식의 분류. 보통주, 우선주, 혼합주, 후배주, 혼합주 이렇게 있으시죠? 뭐 그냥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보통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옆에 이익 배당이나 자녀 재산 배당 기준이 되는 주식을 뭐라고 한다? 보통주. 기준이란 단어가 나오면 보통주. 그 다음에 우선주, 말 그대로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이익 배당이나 자녀 재산 배당에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게 뭐냐? 우선주. 그 정도만 기억하시죠. 그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내려오면 2번에 보시면 의결권과 무의결권이 있죠. 의결권이 있는 거, 의결권이 없는 거. 의결권 주는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는 거. 주총회가 손드는 거 있죠. 그 의결권. 거수하는 거, 그 의결권.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 안 보셔도 돼요. 넘어가죠. 48페이지 박스. 뭐 당연히 외우셔야죠. 주식과 채권 비교하는 거. 약방이 감춰져. 이거 안 내면 뭘 내겠습니까? 자, 주식은 자금 조달 방법은 주식 사면 뭐죠? 여러분이 똑같아요. 내가 돈이 좀 있어요. 나는 삼성전자를 소유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 소유하는 방식. 이 회사 주식을 다 사버리면 돼요. 두 번째, 내가 여기다가 돈을 엄청 빌려주면 돼요. 그럼 난 채권자가 하고요. 나는 주주라고 해요. 근데 주주는 뭐가 되죠? 투자자가 되죠. 그렇죠? 투자자. 요건 뭐가요? 채권자. 요건 투자고 요건 채무고. 그 차이.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금 조달 방법. 주식은 자기 자본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 입장에 보면은 채권은 타인 자본입니다. 그 다음 증권 소유자의 주식은 주주고 채권은 채권자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 주식은 연구예요. 그 다음에 채권은 만기가 있죠. 연구채 계약이 없기 보통 만기 있어요. 기한이 있고. 그 다음 원금 상환 의무 주식은 없죠. 내 회사에 내가 돈을 냈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 그건 없어요. 채권은 만기가 있죠. 상환 의무 없고. 그 다음 경영 참여권 주식은 있죠. 채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원금 상환 권리 주식은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이 있고 채권은 주식의 우선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주시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첫 번째 거 자기 자본 자금 조달 방법 물어보고요. 혹시 물어보면 존속기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볼 수 있는 건 경영 참여 여부. 그 다음 맨 마지막 거. 그 정도. 결론 다 해. 하나 뺐어요. 두 개 뺐잖아요. 여러분도 몇 주선당이에요? 4주선당. 이거 넷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 그렇게 나온다. 다음 49페이지. 기업 공개 절차. 자, 기업 공개 절차는 기업을 공개하는 절차인데 두 가지가 있죠. 상장 준비 단계와 상장 추진 단계 두 개가 있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시험 문제 항상 뭐가 나오냐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문제예요. 다음 중 상장 준비 단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상장 추진 단계를 물어봐요. 그래서 1번 상장 준비 단계는 외부 감사인 지정, 대표 주관 계약의 체결, 정관을 정비, 명의개서 대행 계약, 우리사조합 결성, 그 다음에 이사회 결의. 그 다음에 상장 추진 단계는 주권의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설명서 제출, 그다음에 공모 희망가 산정, IR과 수요 예측, 청약과 납입, 중도 등기 발행 실적 보고, 주권의 발행 및 교부.
뭘 내볼까요? 두 개만 내보면 되는데. 두 개만 내보면 돼요. 두 개만. 솔직히 말씀드리죠. 두 개만 내보면 돼요. 두 개? 네, 딱 두 개만 내보면 구분이 딱 돼요. 제출은 어디로 가요? 제출은 추진 단계. 추진이에요. 결은 어디로 가요? 결승. 준비. 이걸 어떻게 다 해요? 두 개만 했는데. 상장 단계는 결. 이거 어떻게 다 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제출이 세 개 있잖아요. 예, 그건 다 어디로 간다? 추진. 그 다음에 결자는 어디로 가요? 결자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준비. 결은 준비고 체결은 추진이에요. 그 정도만 외우셔도 4개 중에 2개는 나와. 찍더라도 50% 확률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 찍으셔? 안 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건 뭘 외우기 시작해요? 정관. 정관을 정비하는 단계는 준비 단계. 이사회 초리가 괜찮아. 정관만 해보세요. 정관. 그 외부인 감사 지정. 그 2개만 해보시죠. 그건 어디? 준비. 그러니까 준비는 2개만 해보시면 돼요. 외부인하고 정관하고 결. 외부인하고 정관하고 결은 준비. 그다음에 체결은 어디로 가요? 제출. 아니 이렇게 해도 여러 개 외우면 돼요. 주관식이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자, 4번 문제 몇 번? 제출. 그래, 4번. 아, 이런 거 감사합니다. 주고 가야 돼요. 예, 방법 없어요.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준비 단계와 추진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물어보진 않은데, 이 준비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체결 단계는 뭐가 있을까? 추진 단계 뭐가 있을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준비 단계는 결자, 그러니까 외부인 지정, 정관하는 거, 그다음 결의 이런 거는 다 준비 단계. 제출하고, 그다음 체결하고, 그다음에 매입하고, 돈 주고 하고 이건 다 추진 단계. 구분하십시오. 그 정도만 해보십시오. 또 사실 더 들어가면 우리 사주는 몇 %까지 배당할 수 있을까요? 마이라는 뭘까요? 제출 서류는 어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나오면 그냥 그분 생각하고 찍으세요. 아셨죠? 여러분 종류 정확하게 해보셔야 돼요. 종류만큼은 넘어가십시오. 50페이지. 자, 50페이지 자체가 기분 좋은 두 문제. 50페이지 자체가 기분 좋은 두 문제, 기분 나쁜 한 문제. 아셨죠? 자, 유상증자 종류 유상증자 종류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구주주 매정,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그 다음에 공모 방식 3가지가 있어요. 우선 종류 3가지. 정리해 보셔야 돼요. 유상증자 종류 3가지. 첫 번째 구주주 배정,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그 다음에 공모 방식 3가지가 있다. 종류 타이틀부터. 가장 기본이에요. 그냥 타이틀. 다음도 유상증자가 아닌 것은 책에 녹 하나 툭 집어넣는 거예요. 아셨죠?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자, 구주주가 뭐냐? 개념 기억하셔야 돼요. 구주주는 기존 주주들한테 우선해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주주들한테 유상으로 먼저 사십시오 권리를 주는 게 주주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제3자 배정하는 거 뭐냐면 구주주한테 안 해주고 제3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하고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 인수권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3자 배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공모 방식이 있죠. 공모 방식은 말 그대로 공모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종류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쭉 내려오셔서 박스 있으시죠. 박스의 왼쪽은 구주주 배정이 있고 오른쪽에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이 있어요. 자, 당연히 시험 돼요. 시험도 당연해요. 자, 구주주 방식은 어디서 하느냐? 이사회 결의. 그 다음에 우선주는 어디냐? 인수 후 인수에 일반 투자한테 그냥 말 그대로 공모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 소유기간 대충 가볍게 보고, 자, 신주 발행 비용 볼게요. 비용.
비용은 구주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비용을 써요. 기존의 증자 비용을 쓰는데 주주 우선은 인수수수를 씁니다. 그 정도 가볍게 보시고,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모집사무. 모집사무 구주주는 직접 모집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은 간접 모집 방식을 써요. 그 정도.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실권주 처리 방식과 모집 사무 방식을 잘 읽어봐요. 아셨죠?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그다음 오른쪽 51페이지. 자, 초과 배정 옵션 제도예요. 말 그대로 초과로 배정하는 옵션 제도. 초과 배정 옵션 제도. 그래서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대표 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일정분의 주식을 신규로 인수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공모 예정 물량의 일정한 비율을 주치세요. 더한. 키워드는 더한이에요. 초과라고 했잖아요. 초과로 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해서 더한 수량을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제도이다. 이 문구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더한. 그 더한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다. 초과 배정 옵션 제도이다. 개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그 밑에 그러면 얼마큼 더해야 되느냐, 이제 숫자를 물어봅니다. 초과 배정 주식 수량은 공모 주식의 몇 퍼센트? 15%. 외워주셔야 돼요. 15%. 초과 배정 옵션 행사일은 며칠? 30일이네. 그 다음 초과 옵션의 행사의 매수 가격은 공모 가격의 몇 퍼센트? 90% 이상. 숫자가 나오죠. 이거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개념 물어보는 게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숫자 물어봐요. 15%, 31, 90%. 15%, 31, 90%. 됐죠? 15 곱하기 2는 30. 30 곱하기 30은? 다 해보셨죠? 어떻게든 외워야 돼. 15 곱하기 2는? 30. 30 곱하기 3은? 90.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숫자를 다 해보니까 뭐 갖고 장난치기 하세요? 맨 마지막에 공모 가격 90%죠? 그걸 시험 나가면 시장 가격으로 바뀌어 나와요. 그러니까 문구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시험장 가서 15, 30, 90은 다 외웠는데 모르겠어. 그럼 그 옆에 있는 게 뭐가 돼 있을 거예요? 공모 가격이 시장 가격 바뀌어 있다고. 요새 그렇게 돼요. 치사하죠? 억울하면 빨리 합격하세요. 이 시험도 계속 진화해, 진화. 다음 이 52페이지 상장의 효과. 상장의 효과는 타이틀만 기억하세요.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상장하면 좋은 게 뭐냐? 사실 상장하면 제일 안 좋은 거는 M&A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직접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업의 홍보 효과가 있다.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없는데 옛날에는 증권회사, 아니 상장회사 다니면 신용도가 높은 거 아세요? 직원이? 네, 그래요. 그래서 그 홍보 효과가 있다. 또 하나 이제 상장하고 그러면 그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종업원의 사기진 자, 그 다음에 투자 자본의 회수가 가능하고, 소유와 경영이 말 그대로 분리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시험장에서 말장난 제일 많이 하는 거 체크해드릴게요. 1번 직접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이 문구를 간접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틀려요. 그래서 한번 나오고 맨 마지막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죠. 경영자와 소유자가 다르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유와 경영을 통합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럼 그런가 보다. 통합이 아니라 분리. 그래서 1번과 5번을 제일 많이 말장난합니다. 통합이 아니고. 그 다음 53번 53페이지 한국거래소. 이 친구 가끔 간다. 진짜 가끔 간다. 가끔 간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최근에 기출문제를 안 나와서 혹시나 이 친구는 한국거래소라고 있어요. 진짜 증권시장 거래소. 그래서 한국증권거래 여의도에 있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법적 성격만 보겠습니다.
법적 성격에 보시면 첫 번째 거래소의 성격 과거 비영리 법인에서 주치세요 주식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주식회사. 그 다음 설립 허가주의입니다. 허가주의. 그 다음 회원조직입니다. 회원조직. 그 다음에 자율규제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주식회사이다. 그 다음에 허가주의다. 그 다음에 회원조직이다. 그 다음에 자율규제입니다. 자율적이다. 그거죠. 정말 맞았나요? 주식회사를 다른 마음으로 바꾸죠. 조합회사다. 조합구조이다. 그 다음에 허가주의다. 허가주의다. 등록주의다. 인가주의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 정도. 회원조직이에요. 회원조직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십시오. 넘어가세요. 53페이지 상장기업의 특혜라고 있으시죠. 상장되면 좋은 게 뭐냐? 상장기업이 좋은 게 뭐냐? 자, 여러분이 외워주실 거는 뭐냐면 자, 세대상의 혜택이 있고 자본시장법상 혜택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두 개 섞어먹으면 큰일 나요. 세제상 혜택은 첫 번째가 주식 양도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여러분도 주식 사업할 때는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요. 원래 대주주는 내요. 근데 일반인들은 안 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양도 차익은 비과세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내요. 증권거래세.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증권거래세는 낸다. 그 세율까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자본시장법상 혜택이 있죠. 자 볼게요. 자 주식 매수 청구권, 주식 매수 청구권, 그 다음 근데 배당 특례, 그 다음에 일반 공모 증자 용의 요게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그 상장된 회사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서 주고 있는 특례입니다. 아셨죠? 그 회사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그럼 나는 이거를 증권거래 상장을 했어. 그 상장했던 회사에 주는 특례 뭐냐? 첫 번째 주식 매수 청구권. 자, 볼게요. 기업 주식이 이전에 분할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 며칠 안에 20일 안에 매수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면 요 회사가 있는데 요 회사에 A 주주, B 주주, C 주주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야 우리 이런 일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반대를 했어. 난 못할 거야. 그러면 어차피 주식에서 이거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30%, 40% 비율 갖고 있어서 그럼 7대3으로 이 친구들이 이겼어. 이 업무 하기로 했어. 근데 A, C가 뭐라고 그래? 아, 나 기분 나빠 안 할래. 그럼 이 사람 주식을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그게 주식 매수 청구권. 아셨죠? 반대하는 사람들 주식 사주는 거 중요한 거는 숫자 기억하십시오. 며칠이요? 20일. 배당 특례. 배당 주주 상장된 기업한테는 배당 받죠? 배당. 자, 배당은 어떻게 줘요? 금전으로 줍니다. 금전. 금전이 우리가 흔히 말한 캐시. 영어로 캐시. 우리나라 말하는 현금. 제일 좋아하는 건 10,000원권, 50,000원권 뭐 이런 현금으로 준다. 두 번째, 분기 배당합니다. 즉 중간 배당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액면가 이상 주식은 이익 배당 총액의 주식 배당이 가능하다. 중요한 단어, 가능하다. 자, 배당 특례 있습니다. 배당은 세 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배당은 뭐로 한다? 현금을 한다. 현금을 한다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분기 배당이 가능하다. 중간 배당이 가능하다는 소리. 중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할 수도 있고 4번 할 수도 있고 연간. 다시 분기 배당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액면가 이상의 주식은 이익 배당 총액의 주식 배당이 중요한 거 가능하다. 배당은 세 가지. 그 다음 일반 공모 증자가 용이하다 있으시죠? 일반 공모예요. 일반 공모. 그래서 보시면 정관에 정한 사항 바에 따라 이사의 결의에 일반 공모 증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하고 주치세요.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하는 일반 공모 증자가 가능합니다. 자, 일반 공모 증자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는 구주주 배정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모 방식으로 증자할 것.
그걸 보고 일반 공모증자인데 어디서 결의해요? 이사회. 그렇죠. 이사회. 그 시험도 정말 잘 나와요. 어디서 한다? 이사회. 시험장 가면 주주총회. 아니에요. 주주총회 아니에요. 이사회예요. 그래서 요거 우선 여기 기업 상장된 혜택. 자, 세금으로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신 증권거래에서 낸다. 그렇죠. 주 자본시장법에 중요한 거는 주주 배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며칠 할 수 있다? 20일. 그다음에 배당은 현금 배당, 금전 배당이 원칙이고 분기 배당, 이제 중간 배당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총회까지 가능하다. 총회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사회 계획을 통해서 일반주 보건 기획하세요. 다음에 55페이지 호가당. 이 호가라는 게 이제 여러분 주식할 때 이제 매수가 던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냅니다. 호가는 이 숫자죠. 자, 1번 호가가 돼요. 1번 프로그램 매매 호가에 대한 제한. 사이드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그 사이드카예요. 예, 볼게요. 선물 가격입니다. 줄지세 선물 가격. 선물 가격이고 기준 가격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5% 숫자 기억하십시오. 이 사항이 1분 체크 지속 시에는 사이드카가 걸립니다. 조건 기억하세요. 어떤 게 뭐? 선물 시장에 플러스 마이너스 5% 1분. 가로놓기 나옵니다. 가로놓기. 그 다음 프로그램 매매 호가 5분간 효력이 정지 후 가격 결정에 참여시킨다. 장 종료 40분 전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호가의 가격 제한입니다. 직전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는 금지된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사이드카 정리. 사이드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는 선물 가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5%의 등락이 발생하고 그게 1분 이상 지속되면 사이드카 걸립니다. 사이드카 걸리면 5분간 프로그램 호가로 갑니다. 숫자 기억하시고 단 장 종료 40분 전에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호가를 부를 때는 직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동일 가격 또는 이상 가격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억하세요. 숫자 기억해 숫자. 숫자 기억하고 낮은 가격 안 됩니다. 그 다음 됐어요? 넘어가요. 사이드카 물어볼 거예요. 아마. 장 종료 40분 전에 안 되는 거 기억하세요. 넘어가십시오. 56페이지. 이 56페이지가 현재 이 파트 2에서 제일 어려워요. 외울 게 제일 많아요. 네, 결정을 하세요. 안 해. 한 문제 나와요. 안 해. 나오기 쉬워. 자, 볼게요. 공시제도. 나오시면 상관이 높아요. 자, 공시제도요. 자, 기업 내용 공시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제도의 조건이 공시의 신속성, 정확성, 용이성, 공정성. 4가지 조건을 합니다. 공시를 하는 요건 4가지. 신속, 빨리 해라 이 소리. 공식을 뭔지 아시죠? 이 증권시장 공시는 상당히 빨라야 돼요. 왜냐면 막 움직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공시가 뭐였을까? 생각이 안 나. 그 보물섬 갔을 때 어디랑 연결해서 니네 맞아 틀려 물어볼 때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 거 물어보면 바로 답변해줘야 되거든요. 바로바로 해주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걸 공시라고 하고요. 자, 4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신속, 정확, 용의, 공정. 그렇죠? 신속성, 정확성, 용의성, 공정성. 4가지. 신속해라, 정확해라, 용의성, 용이 쓸만한 정도여야 된다. 그 다음에 공정성 요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입니다. 발행시장의 공시는 자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발행설적 보고서 이 정도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유통시장 공시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사항 보고서 공시, 기타 공시, 지분공시, 공정공시가 있어요. 시험 문제 뭐 나냐면요. 다음 중 발행시장 공시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유통시장 공시로만 모여있는 것은 종류 기억하세요. 자, 발행시장을 외울 건지 유통시장을 외울 건지 빨리 결정하는 거예요. 발행시장. 분명히 두 개 부분에서 물어봐요. 종류만 물어봐요. 발행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발행시장에서는 뭐냐면 주식이 처음 나왔을 때 시장이 발행시장이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발행실적보고서.
그다음 유통시장이라는 건 주식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유상공시, 기타 공시, 뭐 자본공시 이런 것들 되셨죠? 자, 외우는 방법 하나 가르쳐드려요. 네? 서자? 야, 뭐를 불렀어요? 야, 맞아요, 서자. 서자는 다 발행시장이에요. 근데 하나만 있죠? 네, 주요사항 보고서. 주요사항 보고서 있잖아요. 주요사항 보고서. 2번에 3번. 2번에 3번에 보시면 주요사항 보고서 있으시죠? 야는 유통시장. 나머지 서자는 다 발행시장. 쉽게 생각해야죠.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종류만이라도 기억해보세요. 그래서 그 발행시장은 서서 하는 게 발행시장이고요. 나머지 유통시장이에요. 이제 하나만 수시는 주요사항 보고서 있죠? 그거는 유통시장이다. 그 다음 3번 공정공시제도입니다. 공정공시제도. 공정공시제도 말 그대로 공정하게 공시해라. 공정하게 공시해라. 쉽게 말해 거짓말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개념만 기억하고 개념만. 자, 읽어드릴게요. 주치지 마세요. 도입 배경. 미공개 정보의 선별적 제공에 따른 정보 불균형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1번 정보의 선별 제공 금지를 통한 정보의 공평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고 2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이용 가능성을 예방하고 마지막 수시공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그게 공정공시제도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이냐? 페어플레이 하자는 소리죠. 그래서 그 밑에 주요 내용 공정공시란 읽어만 드릴게요. 기업이 공시되지 않은 주요 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거나 하는 경우 모든 시장 참여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전에 거래소에 신고, 공시하기로 했어요.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페어플레이 하자는 소리. 그래서 하는 그에 뭐다? 공정, 경정, 공정, 공시, 제도다. 그런 뜻이에요. 개념만 개념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시면 쭉 내려오셔서 불성실 공시 시험지 나오는 게 야가 많이 나옵니다. 4번이 자주 나옵니다. 자, 불성실 공시. 불성실하게,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게 공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1번 거래소 조치. 여기서 말하는 거래소는 증권거래소입니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불성실 공실 법인에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주권 상장 폐지 등을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가 할 수 있는 거 매매 거래 정지, 관리 종목 지정, 주권 상장 폐지 세 가지는 좀 외워주세요. 거래소에서 하는 거 세 가지. 그 다음 3번 4번에 3번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거래소는 해당 법인을 불성실 공시 법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 당일 하루 1일간 매매 거래를 뭐한다? 정지한다. 숫자가 맞죠. 숫자 잘 냅니다. 불성실 시험 잘 나와요. 그러니까 불성실이 발생하면 거래소에서 하는 게 뭐냐? 세 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 뭐 하느냐? 하루 동안 매매 정지. 그거 뭐야 돼요. 그래서 1파이트 56페이지에 외워주실 거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시제도의 네 가지 요건. 신속성, 정확성, 용이성, 공정성. 그 다음, 발행시장 공시 종류와 유통시장 공시 종류. 타이틀만. 정확하게 섭자는 다 발행 하나 빼고 그 다음 밑에 불성실 있죠? 불성실 공시일 때는 거래소에서 하는 거 종류 3개. 그 다음에 불성실 법인으로 지정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다음 57페이지 위탁증거금. 위탁증거금이라는 게 뭐냐면 주식이나 이렇게 선물이나 뭐 할 때 나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위탁증거금. 혹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 고수 드실 줄 아세요? 네. 돼지 잡기 할 줄 아세요? 네. 고수도 돼지 잡기 할 줄 몰라요? 알아요. 혹시 그 포카 할 줄 아세요? 포카가 학교 가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너무 일만 열심히 하시네. 가끔가 포커도 좀 하고 고스톱도 치고 4천만에 놀이기구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흔히 말해서 이렇게 뭐 할 때 야 나 돈 이만큼 하잖아요. 그 증거를 위탁 증거 말 그대로 나 주식시장에 가서 뭐 하고 싶은데 나 돈 있으면 알는데 돈 없으면 안 되니까 내는 게 위탁 증거금. 위탁하는 증거금 말 그대로 위탁 증거금 볼게요. 57페이지 위탁 증거금 저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있죠? 위탁 증거금 징수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합니다. 매도를 할 때는 현금 또는 당의 매도 증권입니다. 달라요.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시험장과 바꿔놓으면 다 헷갈리고 딱 좋아요. 뭐 할 때 매수는 현금, 매도는 현금 또는 매도. 시험장과 바꿔놓으면 정말 많이 틀려요. 살 때는 오로지 현금, 팔 때는 현금 또는 증권. 아셨죠? 시험장 가면 바뀝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봐주실 거는 2번 볼게요. 2번 위탁증권 징수.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회원이라는 것은 증권회사 말하는 거예요.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 위탁받을 때는 매수하는 경우는 현금, 매도할 경우는 당해 매도 증권과 현금을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그 밑에 3번입니다. 위탁증권금의 징수율. 방법 2. 회원이 뭐한다? 자율적이다. 시험장 가면 이걸 또 문구를 바꿔놔요. 위탁증거금은 금융감독의 지침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또는 뭐 상권거래소 규정에 할 수 있다. 또는 위탁증거금은 무슨 상품을 사고자 하는 상품의 10% 이상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넣어. 그럴듯하게. 절대 안 해요. 오로지 자율적이다. 누구는 10% 받든 5%를 받든 내 마음이 엿장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위탁증거금 3가지 기억하세요. 매수할 때는 뭐다? 현금. 매도할 때는 현금 또는 증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증거금에 대한 징수 방법은 자율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원은 증권회사 말하는 거예요. 회원은 자율적이다. 규정 없어요. 넘어가시죠. 매매거래제도. 자, 매매거래제도는 죄송하지만 숫자로 한번 외워주시죠. 매매거래 시간 다 아시죠? 몇 시부터? 09시부터 15시 30분입니다. 그 밑에 장외시장 15시 40분부터 18시까지 그거만 기억하시고 쭉 내려오셔서 3번 우리나라 매매거래 종류는 보통거래제도입니다. 그래서 거래일로부터 며칠째 3일째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가격제한폭 당연히 외워주셔야겠죠.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가격제한폭 상한선 30% 하한선 30% 코스닥도 상한선 30% 하한선 30% 과거에 15%였거든요. 이게 자주 냅니다. 그래서 숫자 기억하십시오. 정규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장외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셨죠? 자, 쭉 넘어가셔서 77페이지 채권. 채권은 6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 그냥 4개만 합시다. 채권은 6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많이 맞으면 6개는 다 맞추기 좀 그렇고 시험에 출제위원에 대한 예의가 있으니 한 4개 정도만 맞추자. 왜냐면 좀 있어요. 어려운 게. 근데 그게 나오면 솔직히 어려워요. 79페이지. 채권. 근데 뭐 이걸 맞춰달라고 하는데 맞춘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채권 보겠습니다. 채권의 기초 해석. 채권. 자, 1번 채권의 정의. 줄 치지 마세요. 읽어드릴게요. 장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주체가 차익 기간 동안 약속된 방식에 의해 확정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는 약속한 채무 표시 증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등이 발행합니다. 발행할 수 있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만 해요. 그래서 2번 채권의 기본적 특성. 자, 1번 발행 자격의 법적 제한. 그래서 발행 주체 및 발행 요건 등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면 큰일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장법인, 특수채 이 안에들만 해. 나머지는 안 돼. 보셨죠? 채권은 이 사람만에서 법적으로 제한한다. 있다. 키워드 주치세대. 법적 제한 체크. 그거만 주치세대. 왠지 아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채권 발행한다고 합시다. 난리 나요, 난리 나. 누가 보증하는데? 그냥 우리는 사채라는 용어로 쓰죠. 사채. 그 다음에 2번 이자 지급 증권이죠. 이자 체크. 예, 그 다음에 3번 뭐죠? 기한 있죠. 기한. 그 다음 마지막에 장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맞냐 틀리냐? 맞다. 국가도 국채를 발행하려면 국회 동의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 것처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자, 채권의 종류. 이게 79페이지 시험이 나와요. 나오는데 쉬워요. 쉬워. 진짜 쉬워. 근데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뭐냐면 발행 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냐. 발행 주체에 따라 주체 체크. 주체만. 주체에 따라서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수채. 기준을 보셔야 돼요. 주체에 따라서 국채, 지방. 뒷거 안 외우셔도 돼요. 아, 주체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그 정도만. 그 다음에 보증 여부에 따라서 보증 여부의 담보부 채권,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아, 담보부 이렇게 나누는 거야. 기준이 뭐였어요? 보증 있냐 없냐 그 차이. 기준. 그 다음 이자 지급, 이자 및 원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이자를 복리채가 뭐예요? 이자를 주고 거의 이제 또 이자 주고 하는 게 그쵸? 단리채 한 번 주는 거. 그러니까 복리단리채 섞은 거. 그 다음에 할인채 이자 앞에 당겨주는 거. 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채권을 하는데 1억 원을 줬는데 오늘 냈어요. 그럼 오늘 이자 10% 줬어요. 1,000만 원. 그럼 내가 오늘 얼마 들어가면 돼요? 9천만 원 들어가면 돼요. 이게 뭐죠? 할인채. 뒤에 가서 1억 원도 주고 여기 1천만 원 줬어. 이건 뭐예요? 복리채. 아니에요. 만기채. 근데 중간에 500씩 줬어. 2표채. 2표채. 중간중간 들은 게 2표채. 그 다음에 이자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한 이자를 또 줘. 복리채. 그쵸? 단리복리는 아실 거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할인채, 그 다음에 2표채, 만기채. 그 차이. 2표채는 중간중간 주는 거. 그게 어떻게 기준이 뭐예요?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할인채, 복리채, 입희채, 단위 이렇게 나눠준다. 그 정도만 해요. 제일 많이 중간하는 것은 중간중간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입표채. 이자를 준다. 복리채. 그 정도 보시면.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원금의 상환 기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가 있다. 표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자국, 외국으로 표현 외국 그거고. 그 다음에 자, 국제 채권에는 외국채가 있고 유로채가 있어요. 요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외국채와 유로채.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면 외국채와 유로채는 우리나라 마인드로 보면 이해를 못해요. 이건 다 어느 마인드냐면 미국 애들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자격증의 일부가 미국에 있는 자격증을 갖다 놓고 약간 번역을 해서 갖다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미국 애들 마인드예요. 미국이 있잖아요. 옛날에 영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때 당시에 반대는 누구였냐면 유럽이고, 그쵸?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유로채. 뭐야 유로채가?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외국채, 유로채여서 자, 이렇게 이런 거죠.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겠죠. 한국에 있는 원화로 하는 거. 원화로 채권 발행할 수 있죠. LA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회사채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쵸? 미국 달러로 하는 거 있죠. 채권을 두 가지 방식 있잖아요. 뭐 다른 멕시코 뭐 이런 것 있죠. 우리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가지고 뭐를 해? 미국 달러로 계약해.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이걸 외국채라고 해요.
개념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가가지고 한국 원하는 게 그걸 뭐라 한다? 유로체로.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다시.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다시. 이게 키워드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한국에서 한국. 우리나라에 와서 누가? 차이니스.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 한국에 있는 원화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겠죠? 네. 네? 우리나라 돈으로. 네. 그냥 중국의 유안화로 할 수 있겠죠? 자기네들 마음이니까. 그래서 원화로 발행해서 뭐를 돼? 유통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외국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유로채. 그 차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외국채. 누가? 야네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외국채. 야네들이 우리나라 와서 자기네들 돈 갖고 하면 유로채. 이해하시겠어요? 용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돈 갖고 채권을 발행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돈 유통시장을 건들 때 야네들 잘못 발행하면 국가가 통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돼요. 그게 국가 통제를 받아요. 유한화로 발행했어요. 유한화 가지고 하면 여러분 식단값 받아야 안 받아요? 하든지 자기네들끼리 하잖아요. 중국 애들끼리 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경제는 전혀 관계가 없죠. 통제해야 하나요? 안 해요. 그쵸? 통제를 안 한다, 통제를 한다. 가장 큰 점. 외국채는 통제를 합니다. 유로채는 통제하지 않습니다. 외국채는 세금 과세합니다. 여긴 과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통제 밖에요. 솔직히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일단 그렇잖아요. 저 친구들이 저기 대린 거기서 뭐 위안화를 돌리든 말든 우리나라 뭔 상관 있어요? 위안화 보셨어요? 여행 갈 때는 쓰지. 우리나라 그렇다서 개념만 얘기하는 거. 오케이. 자, 국제 채권 볼게요. 자, 외국채. 외국인이 발행하는 무슨 통화? 자국 통화. 외국인이 발행하는 자국 통화를 외국채라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 쓰세요. 통제한다. 그 다음에 밑에 유로채. 외국인이 발행하는 타국. 그 나라 통화. 통제 안 한다. 그 정도. 되셨어요? 넘어가십시오. 자, 이게